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슈가 이슈를 넘다. 정치판의 금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갑자기 며칠 전 자기 당 이경 부대변인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읊조렸습니다. 이선균, G드래곤, 이른바 마약 혐의, 이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그 다음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 이런 것을 덮기 위한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냐라고 어제 오전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국정감사장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거기에 대해서 참 저쯤 되면 병이지요, 병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글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이슈를 이슈로 덮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정말 가짜 뉴스를 갖다 계속 정당의 부대변인이 생산하고 그것을 제1야당의 중진 의원이 방송 등 나와서 떠들고 다니면서 이슈화시키고 가짜 뉴스를 갖다가 진짜 뉴스로 만들어버리려는 그와 같은 가짜 뉴스 생산법,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안민석 의원에게 어제 10월 26일 대한민국을 갖다 압도했던 뉴스는 땅콩 검객 남현희, 그 다음에 그의 예비 신랑이라는 전청조라는 여성, 27살의 여성, 임신을 했느니 마느니, 어제 스토킹으로 갔다가 체포가 됐느니 마느니, 어제 하루 종일 화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현이 이 전청조 건으로 무엇이 덮였습니까? 마침 어제 10월 26일은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우선 4박 6일의 중동 비즈니스 외교, 이번에 큰 수확을 거두었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 9시에 성남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예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갖다가 헌화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추도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용기, 해안, 결단, 이거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갖다가 이제 되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무려 우리 정부라는 말을 7차례 반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제는 마침 노태우 대통령의 2주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파주에서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었는지 사실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어제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12명의 혁신위원을 선임하고 사실상 오늘 첫 회의입니다만은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어제 남현희, 전청조, 그 참 블랙 코미디에 싹 묻히고 말았습니다. 마침 어제 제가 오후에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언론인, 또 정치평론하는, 또 유튜버들 다수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 앵커, 정치평론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박근혜, 노태우, 인요한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오로지 남현희 전 총재는 어떻게, 거기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정치 평론을 업으로 먹고 사는 저희들조차도 거기에 눈길이 쏠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보니까 이경 21일 얘기했고 어제 26일 안민석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남현희 전 총재 거는 결국 어제 있었던 모든 것을 덮고 말았습니다. 누굴 위해 종을 울렸던 겁니까? 물론 저는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맣게 잊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4년 전 일을 갖다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치고 왔습니다. 마침 보니까 공군 2호기까지 뛰어가면서 앙코르와트 관광하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채워주기 동남아 순방위원 아니냐 하는 따가운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바로 그 다음날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월권이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진짜 자기 기관의 명예를, 기관의 명운을 걸고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건을 갖다가 해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났다는 듯이 안민석 의원이 누구를 갖다 출연시켰습니까? 기억도 생생하실 겁니다. 윤지호. 캐나다로 가고 없죠. 그 동원시켜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문화 대혁명 비슷하게 판을 벌렸던 게 그들입니다. 즉 문재인 김정숙은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아니 김정숙 버킷리스트 채워주기 위한 동남아 순방이었느냐, 아니 할 일 없이 그 전에 타지마할 갔다 혼자 타지마할 갔다 오더니 이제는 무슨 세계적인 명소인 앙코르와트 관광 갔느냐 라는 그 따가운 눈초리를 갖다가 이른바 이슈로 덮기 위해서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건을 대통령이 청와대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야단치듯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덮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덮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마약을 갖다 근절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의전비서관 자녀가 학폭 이 건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수사해서 터뜨렸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법, 이거 꼭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신봉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의 말인 것 같습니다. 괴벨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은 진실이 된다. 이 괴벨스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은 진실이 된다. 지금 좌파들이 늘 해오던 수법대로 하면은 우선 뭔가 조그만 것을 갖다가 하나 살짝 문제를 띄웁니다. 그리고 좌파 매체들이 그걸 갖다가 슬슬슬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면책 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흑석 김의겸 의원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라는 것을 갖다가 면책 특권의 방패 뒤에서
현역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좌파 매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갖고 현역 의원이 다시 증폭시켜 주었으니까 대대적으로 이것을 갖다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포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포탈들이 마구 퍼담고 댓글을 갖다가 클릭하고 좋아요 클릭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괴벨스의 이야기대로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되는 이러한 가짜 뉴스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정말 말 잘했습니다. 저쯤 되면 병이죠. 무슨 병? 허언망상증 내지는 한마디로 정신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동훈 장관같이 하나 둘 나올 때마다 쐐기를 박아놓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미온적하게 대응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의전비서관 학폭 문제가 터지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선균 G드래곤을 희생양 삼아서 마약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한 2년 지나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각종 포털에 그 기록만 남습니다. 때문에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저쯤 되면 병이죠? 라고 그 일가라는 그 모습에 그나마도 조금 안도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